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임의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10월 모의고사, 올해 치루어지는 교육청 모의고사 중의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또 해설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이 영상을 킨 여러분들 최고예요. 자,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에서는요 21, 23, 24, 29, 30 이렇게 5문제 한번 선생님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 다음 밑줄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걸로 적절한 것은, 자, 가볼게요. 의사들과 다른 자연과학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검증합니다. 뭘 통해서?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요. 자, 꿀팁 하나 드리면, 아이고, 이 테스트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말에도 테스트가 있는데, 이런 과학 지문에서 테스트가 나오면 검증하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말로 알고 계시면 대단히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검증한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죠. 자, however가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전환에 주목을 해주시고 however 뒤에 항상 주목해야 돼요. macroeconomist, 거시경제학자들은, 자, 여기 필부액, 필자가 부정한 거 X하자. 실험실 없어요. 리를 부정하자.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 어떤 경제 전반에 걸친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실험을 할 수도 없고 뭐 실험실도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앞에 있는 자연과학자들과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매크로를 거시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크로는 큰 거예요. 반대말 뭔지 아세요? 마이크로, 미시경제학. 그리고 대성마이맥이 마이크로, 매크로 합쳐진 말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마이맥. 몰랐다면 반성하시고요. 누구한테 반성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They can study different economy. 자, 우리 글 읽을 때 대명사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니? 그렇죠. 여기 있는 거시경제학자들은 다른 경제들을 연구를 해요. 그러나 but 뒤에 주목, 각각의 경제는 is unique, 되게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각각의 경제가 다 달라. So, 그래서 비교가 tricky, 까다롭습니다. 자, 이것도 형용사를 통한 필부 얘기예요. 비교가 까다롭다는 건 비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사실상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통제된 실험도 안 되고 비교도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통제된 실험은 또한 줘요.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준다. 자연과학에는 뭘 주냐면 뭔가를 준대. 근데 어떤 뭔가냐면 거의 이용 가능하지 않는, 누구에게는? 경제학자에게는 거의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 즉 그게 뭔데? 우연, 그리고 우연적인 발견, 예를 들어 페니실린과 같은 그런 우연적인 발견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걔들은 우연도 없고요. 우연적 발견도 없는 겁니다. 실험이 이 경제학자들은 받지 못하는, 이용 가능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에 준다라고 했으니까 경제학자들 이런 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죠. 다 X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 미국 경제를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은 오직 한 명의 페이션트만을 가져요. 한 명의 환자만을 가져요. 선생님, 경제학자가 왜 갑자기 환자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포죠, 메타포. 그러니까 딱 하나만 있다라는 거야. 좀 더 읽어볼게. So, 그래서 그들은 자기 필부에 특정한 정책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다양한 대안적인 환경에서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루는 게 딱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서 이거를 한번 적용해보다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variety of alternative setting도 X를 하시면 되고, 자, only를 통해서 필긍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학은 딱 한 명의 환자만을 가지니까 여러 세팅에서 그거를 해볼 수가 없다. 정책을 도입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문장이 드디어 나왔는데,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는, 자, can't에 주목하셔가지고 너는 무엇을 할 수가 없는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너 무엇 할 수 없는지.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주어가 거시경제학이라면 정확하게 거시경제학이 못하는 거를 그냥 써주면 되는데, 주어가 이유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너가 무엇 할 수 없는지. 지문에서 뭐 너를 특정해서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앵커링이 안 되는 느낌이. 좀 더 읽어볼게요. 유레카라는 외침은 거시경제학자들에게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연한 발견도 없다라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인데 뭐로 이루어진, 정말 수억의 개별적인 행위자로 이루어진 경제는, 이건 아주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이분이 관찰했던 것처럼 생각해봐, 얼마나 어려울지. 물리학이 만약에 입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골 때릴지를 생각을 해보래요.
근데 경제학은 그 경제의 행위 주체들이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진짜 개어렵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사실 지금 밑줄 문장이 요구하는 바인 너가 무엇 할 수 없는지는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너가 뭐 못해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문 요가가 명시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앵커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앵커링이 안 될 때는 선택지 내려가기 전에 선택지를 고르는 기준이 뭐가 된다? 이 글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을 기준으로 무관하거나 모순된 선택지를 제거해 줘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자연과학과는 달리 경제학은 실험도 못하고 실험실도 없고 비교도 못하고 우연적인 발견도 없고 뭐 대안의 환경에다 적용도 못하고 한다. 이렇게 경제학에 대한 필부 얘기 이 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너는 경제학자들의 기여인데 뭐에 대한? 자연과학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지 못한대요. 잠깐만. 자, 경제학자가 자연과학에 기여한다. 자, 경제학이 자연과학에 도움을 준다. 이런 말은 이 글의 핵심과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인과관계는 그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바로 X 해주시고요. 2번. 너는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어. 경제에 대해서. 응? 이게 아까 너는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어. 이게 이 지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경제학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2번. 3번. 너는 뭐 할 수 없어? 복잡한 경제 이론을 이용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의 이론들이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실험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경제의 이론의 복잡함의 유무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없는 말. 그 다음에 4번. 너는 share test results with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과 실험의 결과를 공유할 수 없어. 자, 일단 경제학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그리고 다른 과학자와 실험의 결과를 공유하는지 이런 것도 지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말입니다. 5번. 너는 경제 데이터를 모을 수 없어. 오랜 시기 동안. 뭐 모을 수도 있죠. 왜 모을 수 없습니까? 이 글의 핵심과 전혀 맞지 않고 모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1도 없고요. 글의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모두 다 없는 말입니다.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택지 한 다음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게 밑줄 해석이에요. 밑줄 해석. 밑줄 해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민문요바 해본 다음에 앵커링 안 되면 핵심을 기준으로 선택지 고른 다음에 마지막 밑줄 해석과 일치한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 밑줄 해석을 보면 squeeze economics, 경제학을 쥐어짜는 거지. 실험용 튜브에다가.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거 실험용 튜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2번 경제학을 통제된 실험 속에다가 넣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인 것이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밑줄 앞에 부정어가 있어서 살짝 긴장을 했긴 했는데 너무나 선택지가 명료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이없게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었던 21번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핵심적인 것들 한번 쭉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예쁘게 필기노트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하여튼 보시면 알겠지만 필부핵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just as 딱 뭐뭐인 것처럼 오늘날 어떤 직업들이 다른 직업보다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그 어떤 직업들은 이전의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점점점 번성하는 마을과 그리고 결국에는 도시와 함께. 다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비교급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어떤 직업들이 다른 직업보다 낫죠. 그렇죠? 여러분 뭐 의대 열풍, 다 의사가 더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소 다음에 이렇게 도치가 돼서 조금 어려운 구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소는 부사로 그렇게 so do I 할 때 그겁니다. 그렇게 그 they 어떤 직업들은 have been 뒤에 생략된 말은 비동사 뒤에 있는 better than others입니다. 어떤 직업들은 다른 직업보다 나았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직업들이 어떤 다른 직업보다 낫고 옛날에도 그랬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와 함께 위드 오른쪽 자리 두 개. 어떤 역할은 더 위험한 상태이고 그리고 어떤 역할은 더 풍성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어디에? 음식과 다른 자원에. 여기 있는 with 분사 구문도 with 주어 형용사, with 주어 ing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은 더 위험하고 이건 안 좋다는 거죠. 더 위험하고 어떤 거는 음식과 다른 자원에 대해서 더 풍성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고학적 기록은 대대화를 보여줍니다. 자,
기록이 보여주는 거니까 대뒤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겠어요. 연구 결과, 실험 결과. Soon after the appearance of towns, agriculture and surpluses. 자, soon after, 직후인데 출현이에요. 마을과 농업 그리고 잉여의 출현 직후에 어떤 burials, 매장은 start to look different from others. 다른 매장지보다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시그널은 바로 look different from입니다. A는 B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 표현 자체가 바로 뭐겠습니까?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조가 또 되고 있구나. 매장지끼리 서로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묻혔는데 이거 가지고 묻혔대요. 뭘 가지고 묻혔어요? precious goods, 되게 소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함께 묻혀 있답니다. 그게 뭐죠? 예를 들어 금속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아니면 예술품 같은 거. 어떤 애들은 are 묻혀 있는데 are buried가 생각됐겠죠? in group graves, 집단 무덤 속에 묻혀 있고, 또 어떤 애들은 are buried by themselves, 혼자 묻혀 있고, 근데 또 여전히 또 다른 애들은 don't even seem to be buried at all, 전혀 묻혀져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제대로 묻어지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 줘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늘 말하는 독해 스킬, 두 가지 대상이 지금 반복 등장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죠. 어떤 매장지와 다른 매장지 두 가지가 반복되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A, B 표시를 하면 돼. 여기 벌써 어떤 애들은 뭐라고? 아주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묻어져요. A.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집단으로 묻어지고 개인으로 묻어지게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어떤 애들은 어떻다? 아예 제대로 묻어지지도 않아. 되게 안 좋은 거죠.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이미 대조를 했잖아요. 어떤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격차가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The bones from the burials, 이 묻어진 곳에서 나온 뼈는요, 보여준대요.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한대요. 또한 또 뼈에서도 차이가 있대. 즉 무슨 말이냐면 화학물질과 동위원소 분석, 뭐에 대한 치아와 긴 뼈에 대한 동위원소 분석은 대대화를 보여준대요. 자, 뭘 보여주냐면 어떤 구성원들은 were getting more protein or minerals, 더 많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다고요. 누구보다? 다른 애들보다. 이거 또 똑같은 말이야. 역시 여기서 비교 구문에 주목을 하셔가지고 대뇌다가 이렇게 부등호 딱 조지고, 아, 어떤 애들은 다른 애보다 영양 상태가 좋구나 라고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애들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증거? 질병에 대한 증거, 그리고 더 큰 신체적 부상에 대한, 노동으로부터의 부상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얘는 B예요, A예요? 잘 사네요, 못 사네요? 못 사네죠. 그래서 또 안타까운 또 B라는 애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 걸리시고 신체적 부상 걸리시고. early on, 초기부터 초기에는 이러한 차이가 조금 작았어요. These differences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뭐 영양 상태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작았는데, 근데 5,000년에서 6,000년 전에 이것은 quite pronounced, 굉장히 두드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발음되었다 하지 말고 이게 두드러졌다는 뜻이 있습니다. 발음될 정도로, 선명하게 발음될 정도로 두드러졌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A와 B의 차이가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 제목 문제 풀기 전에는 일단 이렇게 글의 핵심 내용들을 기준으로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 글의 내용이 뭡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만 하고 있죠. A하고 B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낸 거를 빨리 찾아봅시다. 1번 증거, 사회적 불평등의 증거.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잘 사는 놈 따로 있고 못 사는 놈 따로 있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고대 무덤지에서 발견되어지는 사회 불평등의 증거.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글 초반부에서는 오늘날 그런 것처럼 예전에도 그랬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옛날에도 이렇게 좋은 거랑 나쁜 게 있었다, 이니퀄리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1번 괜찮고요. 2번 볼게요. 과학적 노력. 어떤 노력? 고대의 유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과학적 노력. 자, 지금 보존하겠다는 말 지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노력 진짜 1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관한 내용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3번 시도인데 역사에서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자, 역사 속 불평등은 지문에 있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겠다,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맛반틀 선택지. 4번 문화적 차이인데 뭐에 있어서? 더 나은 직업의 개념에 대한 문화적 차이. 그러니까 문화마다 좋은 직업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는 뭐 의사를 좋게 평가하고 어떤 문화는 뭐 장의사를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다는 건데, 이 글의 내용과 역시 무관합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가지고 거꾸로 글을 쓰면 윗글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글은 옛날 이 고고학적 연구에서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4번을 주제 제목으로 삼아버리면은 옛날 얘기를 1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택지가 헷갈리면 이 글이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제목으로 두고 네가 한번 글을 써보라고.
더 나은 직업에 대한 문화적 차이.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뭔가 좋은 직업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위의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 됐나요? 5번. 고대의 농업 방법들. 잠깐만. 여기 복수명사 방법들이 나왔는데 뭐 농사 짓는 방법들 여기 어디 나왔어요? 안 나왔어. 이 복수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나열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방법도 안 나왔어요. 특히 뒤에 형용사도 잘 보시면 현재까지 물려지는 현재 계승된 농업 방법 1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선택지가 고1급이다 라고 총평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자, 비교 구문, 그 다음에 look different from, 그리고 다시 한번 비교 구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대상의 필근동 필부에 대조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 몇 번으로 가져갈 수 있다? 1번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손필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조를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돼요. 잡았죠? 네. 이렇게 반복된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부사절 정확히 표시할게요. 네가 깨졌을 때 파트너나 가까운 친구와 그런 경험 있습니까? 사실 고3 되면은 조금 뭐랄까 서로 예민해요. 그래서 뭐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일도 빈번하고요. 지금 선생님 수업 때도 뭐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제가 또 해설 강의 들을까봐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업 돼버려가지고 지금 학원 못 나오고 막 학원 문 앞에서 돌아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상당히 많아요. 어떤 학생은 이제 그런 아닙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분명 이렇게 운 다음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다? 네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는 거래요. 깨지고 나면 나 자신을 비난한대. 여러분 그런가요? 계속 볼게요. 너는 궁금해. What you did wrong. 무엇을 네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네가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을지, 이런 거를 막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거죠. 지금 blame oneself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는데 유대감은 돕습니다. 우리가 도달하도록, 좀 더 균형 잡힌 관점에 도달하도록 돕는데요. 여기가 약간 앵스러워요. 여기가 좀 글의 전환이 좀 급격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감이 우리가 좀 균형 잡힌 관점을 갖도록 해준다? 선생님이 앵 했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늘 얘기하지만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앵스러운 말이 나오면 그 뒤의 내용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파악해 본다 생각을 하고, 특히 세미콜론 나왔으니까 등호 표시하고 뒤의 내용에 주목을 한번 해보죠. There are some bonds. 어떤 유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감이 있냐면 that were simply never meant to last. 단지 지속될 운명, 의도가 아닌 그런 유대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속되지 않으니까 결국 부정어 처리하면 끊어질 운명의, 끊어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유대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뭐라 할지라도 그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지라도, 여기까지 너의 변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 할지라도 이게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인 거죠. 애초에 지속되지 못할 그런 유대감도 있다라고 이 필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좀 F인 학생들 약간 좀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근데 얘 봐봐. 앞에 좀 이해를 못했더라도 여기 이런 말이죠. The most valuable thing. 자, 여러분 여기다 별표 3개를 딱 줘줘야 됩니다. 왜요? 선생님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면서 이렇게 최상급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럼 최상급 표현은 필자가 뭔가를 강하게 긍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필긍동을 딱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밑줄 쫙 그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는 건데요. 뭘 아는 거냐면 데디아를 아는 거래요. Seeing bones break. 여기가 좀 해석이 잘 안 될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지각동사의 패턴입니다. 유대감이 깨지는 것을 보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유대감이 깨지는 것을 보는 것은, 유대감이 깨지는 거, 즉 너와 나의 연결이 딱 깨지는 걸 보는 것은, 자, 여기 봐봐. Doesn't have to break us. 우리를 깨뜨릴 필요가 없다. 그럼 깨뜨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유대감이 깨지는 걸 보는 것, 괜찮다라는 거, 우리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지.
유대감이 깨져도 괜찮다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튼 요런 내용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셨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화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 일단 필금동을 해주시고, 혹시 이게 앵스러워도 해석이 좀 안 돼도 이 뒤에 걸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화학에서 정의상 확실히 a change in atomic bonding, 원자 결합, 원자 유대감, 묶이는 것의 변화는 자, not just A but B, 단순히 한 상태의 끝이 아니라 바로 뭐다? The beginning of another, 다른 것의 시작이다. 이제 알겠어요? 봐봐. 결합의 변화가 생겼어. 결합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말 그대로 결합이 있다가 떼지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즉, creating the space, 공간을 만드는 건데 새로운 결합의 잠재력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결합이 이렇게 떼어지고 변화가 해도 그건 또 다른 결합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약간 앵했는데 여기 뒤에 R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 이 결합이 깨지는 걸 보는 것이 우리를 깨뜨리지 않아. 왜? 또 다른 결합이 시작될 거니까. 예스! 여자친구랑 깨져도 괜찮아.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단 말이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상처받으셨나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갈게요. It might take a cup of warm milk. 그냥 따뜻한 우유 한 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리셋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뭐한 이후에? 관계가 깨진 이후에. 우유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버티의 주목. However many bonds we see come apart. 자, however 그러나 아니고요. however가 이렇게 형용사를 꾸미면서 길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감을 우리가 봐. 어떻게 되는 것을? come apart. 서로 분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유대감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유대감이 뭐 하는 것을? 깨지는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있는 주절이죠. 우리는 언제나 버티에 주목하면 우리의 가장 인간다운 능력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뭔데? To connect afresh. 새롭게 연결되는 거. 새로운 친구를 찾는 거.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거. 알겠습니까? 유대감이 깨져도 괜찮아. 다시 사랑하면 돼.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금동안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주제 제목은 선택지 내려가기 전에 필금동안 내용을 기준으로 딱 잡고 그 다음에 선택지로 내려가야 돼. 이 노란색 부분들. 유대감이 깨지는 걸 보더라도 그건 괜찮아 라는 거, 그거를 찾으세요. 1번, 관계 더 오래될수록 더 좋다. 아닙니다. 오래 묵을수록 무슨 된장이에요? 좋기는? 깨져도 괜찮은 거예요. 오래될수록 더 좋다 아닙니다. The older the better. 아니에요. 더 오래될수록 더 좋은 게 아니라 깨져도 괜찮다란 말이 들어갑니다. 2번, break in a bond. 결합 속의 어떤 깨짐, 유대감이 깨지는 거. 새로운 시작. 어때요? 정확하게 노란색이랑 같은 말이죠. 너무 아름다운 정답. 3번. 공유된 경험은 make 만든대요. 강한 유대감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뭐 너랑 나랑 같이 막 수학여행도 가고 너랑 나랑 같이 뭐 떡볶이도 먹고 그러면 유대감이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전혀 이 글의 내용 필금동과 상관없는 말이죠. 4번, 5번. Y2K 감성. 미쳤습니다. 갑자기 속담 나왔어요. A friend in need. 무슨 뜻이에요? 자, 필요 속에 있는 친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필요하다는 거는 내가 뭔가 부족하고 공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게 필요 속에 있는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라는 의미. 어려울 때 친구가 a friend, 친구다. indeed, 정말로. indeed 그냥 부사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인데 지금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면 진짜 친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깨져도 괜찮은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도 아니에요. 5번. 두 개의 머리가 하나의 머리보다 낫다. 이것은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관계가 깨져도 괜찮다라는 글의 내용과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조금 선생님이 봤을 때 앵, R을 좀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요. 조금 중간중간 앵스러운 말이 나와도 뒤의 내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장 소중한 건 이거다 했으니까 여기 해석하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앞에서 강조한 걸 다시 한번 이해하시는 거, 그리고 벗뒤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필금동안 내용을 기준으로 정답을 깔끔하게 골라주는 것이 24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덕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때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원하는 과에 들어갔고 거기에 만난 친구들이 되게 인성도 좋고 다들 착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랑 달랐어요. 몰라요. 뭐 어쨌든 저는 훨씬 더 대학교 친구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 학기 지나면 다 군대 가버리고 뭐 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친했던 친구들도 멀어지고.
자, 그런 거에 좀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나이가 점점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전혀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회자 정리 이제 온전히 해요. 저는 모인 사람은 헤어진다. 그래서 그 되게 멋진 비유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비유인데 그 버스 타는 거의 비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버스에 같은 공간에 이렇게 타고 있잖아요. 어떤 정류장이 되면 내릴 사람은 내리고 탈 사람은 타죠. 그 나쁜 거예요, 내린 게? 아니, 그냥 그 사람 갈 길 가는 거고 탈 사람은 또 필요하니까 타는 겁니다. 다음 정류장이 되면 또 누군가 내리고 또 누군가 타는 거예요. 인생의 인간관계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내릴 때마다 막 야! 가지 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언젠가 또 다시 탄다. 그게 뭐 지금은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에 너무나도 동의를 하고요. 읽을 때 좀 가슴 아픈 학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옛날에 이 Y2K 감성 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막 엔드가 아닌 엔드 이런 거 아세요? 와, 씨. 진짜. 와.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이 조셉 벨 박사님은 이 교수였어요. 의대 교수였습니다. 에딘버그 대학교에. 그 학생들은 놀랐어요. 뭐에 의해서? 이 교수님의 놀라운 힘인데 관찰 힘에 의해서 놀랐대요. 교수님이 관찰력이 뛰어나신가 봐. seemed able to determine. 이 교수님은요.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What patients did. 환자들이 했던 것을 뭐를 위해서?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한마디로 환자의 직업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여러분 의주동 해야 되는데 원래 이 WH절은 의주동 아니면 의동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주목보자리 WH는 명사절, 어순이 의주동 아니면 의동이라고 했는데 의주동 하면 대의가 동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주동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질병을 여기서 what을 형용사로 무슨으로 해줘야 돼요. 무슨 질병을 그들이 might have 가질 수 있는지를 밝히는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라는 거죠. simplify, 단지 뭐함으로써? 그쪽 방향을 바라봄으로써. 그러니까 뭐 힐끗 봐도 너 뱃사공이지? 그리고 뭐 이렇게 너 저기 감기 걸렸구만. 너 뭐 저기 수두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여튼 여러분 대명사의 밑줄이다. 자, 어법 문제에서 대명사의 밑줄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해석을 통해서 이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 해석을 해보니까 당연히 대의가 지금 누구 가리켜요? 저기 앞에 있는 환자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환자가 무슨 질병을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대의가 patients 가리키면서 복수형이 적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다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제기대명사가 되는지 또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주어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따져보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좋아요. One time, 한때 he concluded that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환자가 had walked across a golf course. 골프 코스를 가로질러서 들어왔었다고. On the way to the doctor. 의사에게 오는 길에. 단순히 뭐만 바라보고 그 환자의 신발만을 바라봄으로써 그걸 간파해냈다는 것이죠. 자, 동사의 밑줄이 있다.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냐면 동사 자리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구조를 보면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대디아를. 자, 여기서 이제 명사절 대절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한 환자가 그 이전에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이렇게 되면서 동사 자리가 맞아요. 자, 동사 자리인가 따져보고 동사 자리가 맞다면 그 뒤에는 수일치와 능수동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시제가 애초에 과거 완료니까 수일치는 현재 시제에서나 따지는 건데 얘는 지금 애초에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능수동 컸다 그냥 had worked 당연히 능동적으로 지가 걷는 거죠. 그러니까 had been worked가 아니라 그냥 had worked가 적절합니다. 다만 이렇게 시제의 밑줄이 지금 사실은 과거 완료가 적절한지를 묻는 건데 그것까지는 평가원이 지금까지 출제한 적 없어요. 시제는 좀 너무 뭐랄까 원어민 화자마다 좀 자유롭게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10월 모의고사는 시제를 사실 물어보고 있네요. 이렇게 두 단어의 밑줄 긋는 경우도 좀 드물긴 한데 자 그러면은 시제를 보시면 이런 걸 이제 헤드 PP를 소위 말해서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과거 완료라는 건 더 과거 어떤 특정 시점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 헤드 PP를 씁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렸죠. 박사님이. 교수님이 결론을 내렸죠. 근데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환자가 그 이전에 골프 코스를 쭉 가로질러서 왔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니까 결론 내리기 전에 골프 코스를 가로지르고 온 게 맞으니까 헤드 이드를 쓴 것은 적절합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one of Bell's students. 그래서 이 교수님의 학생 중에 한 명이 특히 인상을 받은 거예요. 뭐에? 그 자기 선생님의 능력, 자기 교수님의 능력에. 와, 우리 교수님 어떻게 관찰 능력이 개쩔지? 하면서 이제 엄청 인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트북을 채웠어요. 뭘로? 예시들로. 뭐에 대한 예시? What he called, 그가 부른 건데 이 벨 교수님의 되게 오싹한 기술, 디테일을 파악하는 오싹한 기술이라고 자신이 부르는 것에 예시들로 노트북을 채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와세 밑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밑에다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와세 밑줄일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목보 자리인지를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왓절 내부에 명사 자리가 비어 있는지, 명사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합니다. 즉, 명사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왓절은 일단 이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주목보 자리인가? 했을 때 yes, 맞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여러분들 좀 간과하는 부분이 꼭 동사의 목적어만 있다 생각하는데 no, 전치사 뒤에도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서 목적어 자리가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가 명사 자리,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선생님,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차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바로 call이라는 동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call은 보통 A를 B라고 부르다 라고 오른쪽에 자리가 몇 개? 두 개가 있는 그런 O형식 동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목적 보어예요. 그래서 해석을 뭐뭐로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그가 부른 것이야. 디테일을 파악하는 오싹한 기술로 부른 것. 이렇게 되는 거고, 저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주목보 자리인가? yes. 뒤에 명사 자리 비어 있는가? yes. 되면서 what이 적절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좋아요. 그래서 call 오른쪽 자리 2개. 선생님이 고문입세어에서도 맨날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학생들은 결국 그 학생이 이제 결국은 practice himself outside London. 이제 런던 밖에서 이제 스스로 practice 했다라는 것은 이제 개업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대생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개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조금 이제 슬로우할 때는 그는 자신의 여분의 순간들을 채웠는데 뭐함으로써? 이야기를 씀으로써.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글을 쓴 거예요. 그는 이 교수님의 이 인지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인지력의 힘을 준 거예요. 캐릭터, 등장인물에, 자기가 만든 등장인물에 딱 준 겁니다. 교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자기 등장인물에다가 딱 만든 거지. 즉 이거 캐릭터인데 어떤 캐릭터냐면 make, 만들었던 거야. 어린 의사. 여기서 어린 의사가 누구야? 즉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어린 의사를 famou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런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었대요. 여기가 좀 어려운데 make 오른쪽에 자리 몇 개? 항상 자리 2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젊은 의사, 여기서 의사는 당연히 지금 이 교수님 제자 해가지고 개원한 이 친구 말한 겁니다. 그 의사, 즉 그 사람 의사 이름이 뭐예요? 아서 코난 도일이에요. 그 의사를, 즉 이 아서 코난 도일을 유명한 상태로 만든 등장인물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등장인물이 누구지? 계속 읽어볼게. And so the professor, 교수님인데 어떤 교수님? Who made even the most complex diagnoses seem elementary. 어떤 교수님은 만들었어요. 역시 make 오른쪽 자리 2개. 심지어 가장 복잡한 진단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되게 기초적인 상태로 보이도록 만든 교수님은 닫아줘야죠. 여기 주어는 나왔어. 주어는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무슨 자리? 네, 동사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사 자리인가 따져봤을 때 동사가 맞는데 이게 동사 자리인데 동사 역할을 할 수 없는 ing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돼요? became이 돼야 됩니다. 뭐가 됐다? 영감이 됐대요. 그 소설의 위대한 탐정 셜록 홈즈의 영감이 됐답니다. 이 교수님을 모델로 만든 등장인물이 누구야?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셜록 홈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셜록 홈즈를 만든 사람이 의사, 이 젊은 의사 코난 도일인 겁니다. 와, 나도 코난 도일 의사인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습니까? 피님 알고 계셨어요? 배신감 드네. 의대생 의사였습니다.
글도 잘 써. 자, 그렇게 해가지고 5번 동사 자리인가 따져보면 동사 자리이고, 그런데 동사 자리에 동사가 될 수 없는 ing가 있으니까 정답이다. 자, 이거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10월 모의고사 똑같이 다 ing 밑줄이었고 그게 정답이었어요. 동사 자리인지를 따져보았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4번은 뭐죠? 네, 저기 make 오른쪽 자리 2개인데 여기 목적어 2개 동격이니까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 사실 뭐 목적 보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제가 형용사는 상태로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거 정확하게 해석하면 4번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famously 쓰면 안 돼요. 목적 보어니까 형용사가 쓰이는 것이 영어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얘죠. 정확하게 밑줄에다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call 오른쪽 자리 2개, 목적어를 목적 보어로 부르다, 이렇게 자리 2개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what 뒤에 지금 목적어 비어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make 오른쪽에 목적어 목적 보어 뭐를 여기 famous 상태로 만들다, 여기가 4번에서 핵심이었고, 또 5번에서도 저 후에서 저렇게 괄호를 딱 닫으려면은 뭘 알고 있었어야 되냐면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거는 이제 사역동사죠. 그래서 사역동사 여기 사실상 주어 동사 관계인데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call이든 make든 오른쪽 자리 2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구문력을 요구했던 그런 어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뭐 너무나도 지금까지 맨날 나왔던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어법을 틀린다면 선생님의 어법을 버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라는 6차시짜리 강의를 들으신다면 너무나도 쉽게 수능 영어의 어법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이 셜록 홈즈 좋아했어요? 저 되게 어렸을 때 좋아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활자로 된 소설책, 그 글이 많잖아요. 소설책. 그거에 처음으로 빠져들었던 소설이 그 궤도 루팡이랑 그 셜록 홈즈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약간 좀 믿기지 않는데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제가 한 초등학생 때 집에서 사라지면 저를 찾으러 근처 책방에 오셨다 그래요. 그럼 책방 구석에서 이 책을 읽고 있었대.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그런, 뭐 맨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어쨌든 그때 되게 이 소설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약간 그 스파이 탐험 뭐 이런 책들 좋아해가지고 제 꿈이 어렸을 때 약간 스파이 탐정 이쪽이었거든요. 이분의 영향을 굉장히, 이제 알았어.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이 조셉 벨 박사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셜록 홈즈가 나왔고 내가 그걸 또 어렸을 때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약간 놀라운 저의 과거에 대한 탐구 지금 해봤습니다. 와우,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기술은 역사적으로 구별지었대요. 방식을. 어떤 방식?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구별지었답니다. 자, 그래서 the way 나오면 항상 the way 주어 동사 이렇게 하나의 청크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나온 두 소재가 기술이 바로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구별지었대요. 기술과 음악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부사어 딱 표시할게요. 이 라이브 재즈 콘서트에서 이 베이스 플레이어가 뭘 줄 수 있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줄 수 있는데 관객들에게 10분짜리 잼 세션을 줄 수 있대요. 자, 잼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사과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밑에 나오는데 즉흥 연주를 보통 잼 한다라고 합니다. 수능에도 나왔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잼 세션, 즉흥 연주. 좀 고급지게 얘기하면 improvisation. 써드릴까요? 그 playing on air guitar 함축음이 주로 문제에서 잼 나왔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즉흥 연주. 여튼 10분짜리 즉흥 연주를 한단 말이야. 우리 재즈는 즉흥 연주로 유명하죠. 근데 but 뒤에 주목 전환됩니다. is unable to do so. 뭐 할 수 없어요? 자, do so는 그렇게 하다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부사절 만약 making a record, 레코드를 하면 그러니까 녹음을 할 때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지. 자, but을 통해서 전환되고 있잖아요. 라이브 재즈 콘서트에서는 얼마든지 즉흥 연주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록을 할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but을 통해서 전환되니까 적절한 거죠. 됐나요? Time and space limits on early disks. 시간과 공간의 제약입니다. 어디에 있어서? 이 초기 디스크에 대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자, make 오른쪽 자리 2개. 이러한 정말
자유로운 공연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다배경 한 번 더 나오네요. 자유로운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unable to do so 정확하게 같은 말임을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딱 정해진 대로만 녹음을 해야 되는데 딱 정해진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즉흥 연주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지. 종종 곡은 분리돼요. A number of discs. 많은 디스크로 분리됩니다. 그 디스크 1, 2, 3, 4 이렇게 쭉쭉쭉 여러 개로 나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뭘 이끄는 거냐면 lack of continuity, 연속성의 부족을 이끕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건데 이거는 이 문장 내에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리된다며, 여러 디스크로 분리된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적절한 것이죠. 인과관계상 적절합니다. 이 leading to를 통한 인과관계상 적절한 거예요. 자, 1번은 but을 통한 전환, 2번은 leading to를 통한 인과관계로 적절하다. 쉽네요. 계속할게요. In addition to length, 길이 이외에도 음악가들은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만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기계가 기록하고 흡수하는지 자신들의 소리를. 특히 이 녹음 초기에는 인간의 목소리, 자, 뭐뿐만 아니라 기계뿐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가 종종 왜곡이 됐답니다. 일단 녹음이 되면 목소리가 좀 왜곡이 됐어요. 기술이 구렸으니까 초창기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To prevent such distortion, 그러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It was up to the musician. 그것은 음악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 up to somebody 하면 뭐뭐에게 달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 있다. 음악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무엇은? 소리를 바꾸는 것은. 자, 뭐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막 존재하게 된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꾸는 게 음악가에게 달려 있었대요. 자, 그러면 사실 3번까지만 읽고는 뭔가 소리가 지금 왜곡되는데 그 소리를 바꾸는 게 음악가한테 달려있는지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번은 보류를 하고 좀 더 읽어볼게요. 재즈 음악가들과 오케스트라는 거의 mold their works around recording parameters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mold가 있습니다. 주석어휘가 딱딱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거 적용해서 해석해보면 재즈 음악과 오케스트라들은 종종 만들었어. 틀에 맞추어서 만들었대요. 그들의 작품, 그들의 곡을 틀에 맞추었답니다. 어디 주변에? 이 녹음 기준 주변으로 자기 작품을 딱 틀에 맞췄대.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을 읽으면은 앞에 3번 내용은 어때요? 재즈 음악가들은 녹음 그 당시에 한도 기준에 맞춰서 자기 음악을 다 틀에 맞췄으니까 음악가들에게 달려 있었다. 무엇이? 이 녹음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리를 바꾸는 것이 음악가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맞는 말이죠. 바로 뒤에 내용. 틀에 맞췄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곡을 틀에 맞췄다 했으니까 자기 소리를 바꿨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맞는 말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많은 음악가들은 저항을 했대요. 뭐에? To the limitations and benefits of technology. 기술의 한계와 이점에 저항을 했대요. 이미 여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작품들을 이 기술의 한계에 맞춰서 다 틀에 박혀지도록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항했다 그러면 어때요? 앞이랑 내용이 안 맞죠? 그래서 4번이 스럽습니다. 4번 체크해놓고 저항을 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이걸 반대로 해주면 이런 기술의 한계와 장점 같은 걸 다 받아들였다 정도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녹음을 했다 해주는 게 낫겠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녹음의 한계는 filter into, 스며들어졌어요. 어디로? 무대 공연까지도 스며들어졌대요. 음악가들은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제한되어 있어요? 3분짜리 노래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 속에? 이 녹음 스튜디오 속에서. 기술이 뭐 3분짜리니까 3분을 녹음해야 되니까 3분에 딱 제한되어 있고 그들은 곧 그들의 노래를 바로 그 길이에 맞게 유지했다는 거죠. 무대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부사 to가 있습니다. 또한 역시. 다시 또한 역시. 그러면 in the recording studio 여기 부사어 표시해 볼게요. 레코딩 스튜디오에도 3분에 맞게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온 스테이지도 여기 부사어 표시해 보세요. 무대에서도 또한 노래를 그 길이에 맞췄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또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읽어보면 스튜디오에서든 무대에서든 다 기술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맞췄으니까 여기 뒤에 내용을 통해서도
이런 기술의 한계와 이점에 저항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미 몰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4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뒤의 내용을 읽어보더라도 뒤의 내용도 다 무슨 말이에요? 음악가들이 3분에 제한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노래들을 그 제한에 맞췄다.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술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되니까 4번은 resistant가 아니라 원문에 따르면 receptive, 수용하는 이 돼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receptive는 동사 receive에서 왔어요. receive의 형용사형입니다. receive의 형용사형이 receptive예요. 간단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앞뒤 문맥을 통해서 4번이 틀렸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혹시 5번 요 to라는 부사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in the recording studio랑 on stage 부사어 딱딱 보면서 여기서나 여기서나 둘 다 제한에 걸리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30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빈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